트럼프 미 대통령은 동맹국에 연일 방위비 분담금을 증액하라고 압박을 넣고 있습니다. 해를 넘기게 된 한미 방위비 분담금 개정 협상도 험로가 예상되는데요. 동맹을 단순히 경제적인 이득으로 계산하는 행보에 비판이 나옵니다. 조수연 기자입니다. 성탄절을 맞아 카타르와 바레인에 파병된 미군 장병들과 화상 통화를 한 트럼프 대통령. 자금이 넘쳐나는 두 나라에 더 많은 분담을 요구했다면서 부자 나라의 안보 무임 승차를 허용하지 않겠다고 쐐기를 박았습니다. We don't want to be subsidizing rich countries at the disadvantage to us. So that makes me a little bit different than any other president because nobody used to ask these questions. 전날 트위터에서는 미국이 부자 나라 군대에 실질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이용만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격 사퇴하기로 한 매티스 국방장관이 이 같은 문제에서 이견을 보였다고도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이틀 방위비 분담금 증액 압박을 이어간 겁니다. 한국을 콕 집어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대선 후보 시절부터 내세운 한국의 안보 무임 승차론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실상 연내 타결이 불발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도 파장이 예상됩니다. 특히 방위비 협상을 지렛대로 북핵 문제나 자동차 관세 부과와 연계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주한미군은 미국의 방위 전략에 도움이 되고 한국은 이미 많은 방위비를 분담하고 있다는 설명에도 아랑곳 않는 트럼프식 고립주의에 우려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일 동맹들에 대해서 방위비 분담금을 늘리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해를 넘기게 된 한미 방위비 분담금 개정 협상도 험로가 예상됩니다. 워싱턴에서 김희준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성탄절을 맞아 카타르와 바레인에 파병된 미군 장병들과 화상 통화를 한 트럼프 대통령. 자금이 넘쳐나는 두 나라에 더 많은 분담을 요구했다면서 부자 나라의 안보 모임 승차를 허용하지 않겠다고 쐐기를 박았습니다. We don't want to be subsidizing rich countries at the disadvantage to us. So that makes me a little bit different than any other president because nobody used to ask these questions. 전날 트위터에서는 미국이 부자 나라 군대에 실질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이용만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격 사퇴하기로 한 매티스 국방장관이 이 같은 문제에서 이견을 보였다고도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이틀 방위비 분담금 증액 압박을 이어간 겁니다. 한국을 콕 집어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대선 후보 시절부터 내세운 한국의 안보 무임 승차론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실상 연내 타결이 불발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도 파장이 예상됩니다. 특히 방위비 협상을 지렛대로 북핵 문제나 자동차 관세 부과와 연계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주한미군은 미국의 방위 전략에 도움이 되고 한국은 이미 많은 방위비를 분담하고 있다는 설명에도 아랑곳 않는 트럼프식 고립주의에 우려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김유준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라크를 깜짝 방문했습니다.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트위터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멜라니아 여사가 이라크 장병들의 복무와 성공, 희생에 대한 감사와 성탄 인사를 전하기 위해서 미국 시간 25일 늦은 밤 이라크로 향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이라크 방문은 트럼프 대통령이 시리아 철군 방침을 발표한 가운데 이뤄진 겁니다. 러시아가 신형 극초음속 순항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미사일입니다. 현존하는 모든 미사일 방어망을 뚫을 수가 있어서 미국 등 군사 당국들을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황보선 유럽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러시아군 총참모부 산하 국방통제센터에 왔습니다. 신형 극초음속 순항미사일 아방가르드 시험 발사를 직접 지켜보기 위해서입니다. 원격 카메라를 통해서 미사일이 성공적으로 궤도에 오르는 장면이 보입니다. 미사일 탄두는 마하 20 극초음속으로 날아가 6,000km 떨어진 극동 캄차카주의 쿠라 훈련장에 있는 가상 목표물을 정확히 타격했습니다. 시험 발사 성공 직후 푸틴 대통령은 이 미사일이 적군에 현존하는 혹은 미래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뚫어낼 것이라며 조국의 멋진 새해 선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Поздравляю вас с большим событием в жизни вооруженных сил и в деле обеспечения безопасности российского государства. 이 극초음속 미사일은
내년에 카자흐스탄 접경 돈바롭스키 지역에 있는 전략 미사일군에 배치될 예정입니다. Система «Авангард» будет поступать на вооружение. Будет сформирован полк, который приступит к боевому дежурству. 이번 미사일 발사 성공은 미국이 중거리 핵전력 조약 INF 탈퇴를 선언한 가운데 나온 것으로 극초음속 무기를 21세기 전쟁의 승패를 판가름할 핵심 무기로 보는 군사 강국들 사이의 개발 경쟁을 더 부추길 것으로 보입니다. YTN 황보선입니다. 미국 백악관이 최근 교체설이 나도는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과 스티븐 무누신 재무장관의 거취 논란에 선을 그었습니다. 케빈 하셋 백악관 경제자문위원장은 현지 시간 26일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파월 의장의 자리가 안전하냐는 질문에 100% 그렇다고 답했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하셋 위원장은 또 폭스 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무누신 장관의 거취 논란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이 무누신 장관에 대해 만족스러워한다고 매우 확신하고 있다며 밝혔습니다. 네, 올해 마지막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여야 원내대표가 오전부터 막판 회동에 돌입합니다. 원내대표들은 유치원 3법과 김용균법 등 쟁점 법안을 오늘 처리할지 또다시 미룰지 최종 단판을 지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염혜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예. 자, 교섭단체 원내대표들 회동 시간이 언제입니까? 네, 오전 10시쯤부터 시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핵심은 유치원 3법과 김용균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의 처리입니다. 앞서 어제 오후 3당 원내대표들이 한 차례 회동을 했지만 어느 안건 하나에도 의견 일치를 보지 못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쟁점 법안들이 연동되어 있어서 결론을 내리기가 쉽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두 법안의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히면서 청와대 특별감찰반 사태와 관련해 조국 민정수석이 출석하는 국회 운영위원회 소집을 요구했습니다. 이후 3당 원내대표들은 어제 저녁 다시 한번 만났지만 역시 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쟁점 법안을 담당하고 있는 상임위원회도 오전부터 바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유치원 3법을 논의하는 교육위원회와 산업안전보건법을 다루는 환경노동위원회 모두 11시부터 소위원회를 열어서 논의를 다시 시작할 계획입니다. 네, 막판까지 여야의 대립이 첨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런데 오늘 아침 회의에서도 민주당과 한국당이 강경한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청와대 특감반 문제와 관련해서 운영위원회를 소집해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을 출석시키지 않으면 법안을 처리할 수 없다고 버티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범법자가 폭로하는 말 때문에 운영위를 소집할 수는 없다면서 정쟁 이상의 것을 기대할 수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치원법과 김상환 대법관 임명안은 이미 한국당이 합의문으로 세 차례에 걸쳐 약속을 했던 것인데 이제 와서 연계 처리를 고집하는 건 물타기라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청와대의 민간인 사찰이 하나씩 밝혀지고 있다며 국정조사로 가야 할 수밖에 없는 수준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원내대표 회동에서 최대한 합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긴 하겠지만 사찰 의혹에 대해서는 청와대의 답을 얻어야만 한다고 못 박았습니다. 현안에 대한 세세한 언급보다는 특감반 의혹 규명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법안 합의의 난관이 예상됩니다. 유치원 3법을 신속 안건으로 처리할 수 있는 열쇠를 쥐고 있는 바른미래당은 오늘 아침 의원총회를 비공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바른미래당이 낸 중재안으로 패스트트랙이 추진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시점 등을 두고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염혜원입니다. 자유한국당이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거라면서 폭로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의 사퇴 동향 문건은 김태우 전 특감반원이 환경부에 먼저 작성을 요청한 것으로 YTN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김태우 수사관이 텔레그램을 통해 알렸고 직접 대면 보고도 했다고 주장했는데요. 이만수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자유한국당 진상조사단이 공개한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 사퇴 동향 문건입니다. 이름 옆에 사표 제출 예정이라거나
반발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가 이른바 자기 쪽 사람들을 찔러넣기 위해 만든 블랙리스트라고 주장했습니다. 정부 부처를 동원해서 일자리 만들기용 블랙리스트를 작성해서 어떻게 보면 더 나쁜 일 아니면 적어도 똑같은 일을 해오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지만 YTN 취재 결과 해당 문건은 전 청와대 특감반원인 김태우 수사관이 환경부에 직접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김 수사관이 지난 1월 해당 문건 작성을 환경부 측에 요청한 뒤 직접 찾아가 자료를 건네받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문건 외에도 지방선거 출마 예상자를 포함해 모두 3가지 자료를 요청했는데 실제 한국당이 공개한 문건 옆에는 일련번으로 보이는 숫자 3이 적혀 있습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김 수사관이 관련 자료를 윗선에 보고도 하지 않았다며 특별감찰반원의 직무를 벗어나는 명백한 범법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조국 민정수석을 포함해 민정수석실 비서관이나 이인걸 전 특별감찰반장 모두 해당 자료를 보지도 보고받은 적도 없다는 청와대의 설명과도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 자유한국당 진상조사단 관계자는 김 전 수사관이 세종시에서 해당 문건을 촬영해 이전 특감반장이 볼 수 있는 텔레그램에 올렸고 서울에 올라와 직접 대면 보고도 한 것으로 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지난해에는 민정수석실 특감반이 중심이 돼 공공기관 전체 임원들에 대한 동향 파악도 했다고 주장했는데 청와대는 공공기관 임원들을 살피는 것은 당연한 업무라고 일축했습니다. YTN 이만수입니다. 서울 지하철 1호선부터 8호선까지를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와 노조가 밤새 임금 협상 줄다리기를 벌였습니다. 파업 우려까지 나왔는데 협상이 타결되면서 지하철도 정상 운행하고 있습니다. 출근길 복잡하기로 유명한 신도림역 현장을 살펴보겠습니다. 김태민 기자. 네, 서울 신도림역입니다. 네, 별 문제 없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있는 신도림역은 평소에도 지하철 이용객들이 가장 많이 붐비는 곳 중 하나인데요. 그런 만큼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파업에 돌입하면 극심한 혼잡이 우려됐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협상이 타결되면서 평소와 같이 출근길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이곳을 비롯해 서울 지하철 1호선부터 8호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통공사 노조는 사측과 협상에 들어가면서 임금 인상을 비롯해 노동시간 단축, 안전인력 충원 등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협상이 결렬된다면 지금 이 시간인 오전 9시부터 총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노조가 파업에 들어갈 경우 지하철 운행이 평소 80% 수준으로 줄면서 큰 차질이 예상된 가운데 노사는 어제 오후 3시부터 정해와 속개를 반복하며 밤샘 협상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좀처럼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줄다리기를 이어오다 협상 돌입 16시간 만인 아침 7시쯤 극적으로 합의를 이뤘습니다. 특히 쟁점이 됐던 임금 인상은 노사가 주장했던 지난해 대비 7.1%보다 낮은 2.6%에 합의했습니다. 또 임금 피크제의 지속 여부에 대해선 노사가 합의해 정부에 개선 방안을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민들은 앞으로 우려했던 출근길 혼잡 없이 순조롭게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신도림역에서 YTN 김태민입니다. 서울 지하철 노사가 밤새 임금 협상을 벌인 끝에 1시간 전쯤 극적으로 협상 타결이 이뤄졌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노조는 협상이 결렬되면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했지만 타결되면서 우려했던 운행 차질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신도림역에 YTN 취재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김태민 기자. 네, 서울 신도림역입니다. 자, 신도림역 평소에도 이용객이 가장 많은 곳 중 한 곳인데 지하철은 정상 운행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곳 신도림역은 평소에도 출근길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는 곳인데요. 그런 만큼 교통공사 노조가 파업에 들어갈 경우 극심한 혼잡이 우려됐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협상이 타결되면서 평소처럼 출근길 시민들의 발길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이곳을 비롯해서 서울 지하철 1호선부터 8호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통공사 노조는 사측과 협상에 들어가면서 임금 인상을 비롯해 노동시간 단축, 안전인력 충원 등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협상이 결렬된다면 오늘 오전 9시부터 총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노조가 파업에 들어갈 경우 지하철 운행이 평소 80% 수준으로 줄면서 큰 차질이 예상된 가운데 노사는 어제 오후 3시부터 정회와 속개를 반복하며 밤샘 협상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좀처럼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줄다리기를 이어오다 협상 돌입 16시간 만인 아침 7시쯤 극적으로 합의를 이뤘습니다. 특히 쟁점이 됐던 임금 인상은 노사가 주장했던 지난해 대비 7.1%보다 낮은 2.6%에 합의했습니다. 또 임금 피크제의 지속 여부에 대해선 노사가 합의해 정부에 개선 방안을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민들은 앞으로 우려했던 출근길 혼잡 없이 순조롭게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신도림역에서 YTN 김태민입니다. 중국에서 화웨이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입장료를 면제해주는 관광지가 늘고 있습니다. 일부 기업은 화웨이 제품을 사는 직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고 아이폰을 사용하면 승진에 불이익을 주기도 한다는데요. 중국의 화웨이 구하기의 배경, 베이징 박기천 특파원이 보도해드립니다. 중국 광둥성에 있는 한 관광지입니다. 화웨이 휴대전화를 소지한 사람에게는 입장료의 절반을 깎아주는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허난성의 한 관광지는 입장료가 아예 면제됩니다. 我这应该都是华为手机。你华为手机可以直接到检票口就直接进去。咱那个其他手机行不行？比如说小米。那不行，光华为手机。 이처럼 화웨이 이용자를 우대하는 관광지가 중국 전역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非常好，非常不错，支持国产，人人有责。 화웨이를 이용하는 학생들에게 한 달간 와이파이 사용료를 받지 않는 대학도 등장했습니다. 我觉得对于学生肯定很好呀，因为学生你用流量平时花的钱也不少，你能领1个月的 WiFi， 而且它是免费的，你肯定会觉得很开心吧。 일부 기업은 화웨이 제품을 사면 구매가의 절반을 보조금으로 주지만 아이폰을 사용하면 승진에 불이익을 주거나 월급을 깎기도 합니다. 大家都很理解，都很支持，因为毕竟现在国产手机和国外品牌手机性能上面差异并不那么大，所以说还是支持国货。 애국심 고취라는 면에서 긍정적이라는 네티즌들도 많지만 제품 사용에 대한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박기천입니다. 그저 2007년도 5월 17일 사장님한테 신고식하는 그 장면을 갖다가 좀 감회스럽게 보고 있는 거죠. 기관사 신장철의 이명원 경인선 남북간 화물열차 첫 운행 승무를 신고합니다. 첫 연행 안전! 이런 화물열차를 갖다가 첫 운행하는 그의 막중한 임무를 띄었습니다. 근데 제 앞으로의 바람이라 하면은 남측에 있는 사람이 자꾸 철도 그 대통령이 미끄러움이 되는 통일이 빨리 또 이룰까는 그 기회가 오지 않나. 작년에 평화 통일이 돼가지고 평양 시민이 서울도 자유롭게 또 서울 시민이 평양으로 자유롭게 안내할 수 있는 시기를 지금 고대하고 갈망하고 있습니다. 중미에서 미국으로 향하는 대규모 이민자 행렬을 캐러밴이라고 하죠. 미국 정부는 이 캐러밴을 국경지대에 억류하고 있는데요. 구금됐던 8살짜리 소년이 현지 시각으로 성탄절 새벽에 숨졌습니다. 앞서 7살 소녀가 숨진 뒤 똑같은 일이 또 발생한 겁니다. 이동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달 초 미국 국경지대에 구금 중 숨진 과테말라 출신 7살 소녀의 장례식이 크리스마스 이브에 엄수됐습니다. 이 소녀는 억류 도중에 탈수증과 쇼크 증세로 숨졌습니다. 이 소녀에 이어 이번엔 국경지대에 구금 중이던 과테말라 출신 8살 소년이 숨졌습니다. 미 세관 당국은 미국, 멕시코 국경지대에 구금 중이던 소년이 감기와 고열 증세를 보여 뉴멕시코주의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퇴원한 뒤 다시 증세가 심해져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결국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Vamos a llevar en mi casa, lo vamos a velar y vamos a estar todos juntos. 세관 당국은 매우 슬프다며 사인은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멕시코 국경장벽 예산 문제로 촉발된 연방정부 셧다운 상황에서 이번 사건이 발생한 점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언론은 물론 민주당에서도 국경지대에 구금된 아동들의 잇따른 사망 사건을 계기로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강경 기조에 대한 비판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텍사스주 멕시코 국경 지역에서 구금됐던 불법 이민자 수백 명이 성탄절 연휴 기간에 석방됐습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독재 정권 시절 인권 탄압의 상징과도 같았던 남영동 대공분실이 42년 만에 시민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민주인권 기념관으로 탈바꿈해 민주주의의 생생한 교육 현장으로 활용됩니다. 김우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사관이 책상을 탁 치니 하고 쓰러졌답니다. 군사 독재 시절 고 박종철 열사와 김근태 전 의원 등이 모진 고문을 당한 남영동 대공분실. 수많은 민주화 운동가들에게 공포의 대상이었던 이곳 철문이 42년 만에 시민들에게 활짝 열렸습니다. 남영동 대공분실을 지난 2005년부터 경찰이 인권센터로 활용해온 건물의 소유권과 관리를 시민단체에 완전히 넘긴 겁니다. 그렇게 악명 높았던 이곳이 민주인권기념관으로 거듭나고 그 관리와 운영도 경찰의 손에서 시민의 품으로 넘겨집니다. 남영동 대공분실이 시민의 품으로 돌아오기까지는 20년이 넘는 세월이 걸렸습니다. 수많은 노력을 거쳐 이날을 맞은 민주화 운동기념 사업회의 감회는 새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목적 사업을 놓고 이야기하면은 많이 의견이 틀려요. 거기에 아주 많은 것을 터득하면서 또 이런 결과를 이뤄냈다. 그래서 좀 보람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관식에는 고문을 당한 피해자와 유족들도 참석했습니다. 그날의 아팠던 기억을 떠올리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질 않길 기원했습니다. 여기 오시는 많은 분들이 민주화 운동을 하시다가 여기서 고통받은 분들의 그 이야기에 좀 귀 기울여 주시고 따뜻하게 바라봐 주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찰은 지난 세월을 사과하며 인권 경찰로 거듭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지난날 국민에게 고통을 안기고 공분을 일으켰던 경찰의 뼈아픈 과거에 대해 15만 경찰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고개 숙여 사과를 드립니다. 근현대사의 어두운 그림자로 남았던 남영동 대공분실은 앞으로 민주주의와 인권 존중의 교육의 장이 될 전망입니다. YTN 김우준입니다. 자유한국당이 공개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의 사퇴 동향을 담은 문건은 김태우 전 청와대 특감반원이 먼저 환경부에 작성을 요청한 것으로 YTN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이 문건과 관련해 청와대는 보고받은 적이 없다고 강조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김 전 수사관 측은 텔레그램을 통해 알렸고 직접 대면 보고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만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자유한국당 진상조사단이 공개한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 사퇴 동향 문건입니다. 이름 옆에 사표 제출 예정이라거나 반발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가 이른바 자기 쪽 사람들을 찔러넣기 위해 만든 블랙리스트라고 주장했습니다. 정부 부처를 동원해서 일자리 만들기용 블랙리스트를 작성해서 어떻게 보면 더 나쁜 일 아니면 적어도 똑같은 일을 해오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지만 YTN 취재 결과 해당 문건은 전 청와대 특감반원인 김태우 수사관이 환경부에 직접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김 수사관이 지난 1월 해당 문건 작성을 환경부 측에 요청한 뒤 직접 찾아가 자료를 건네받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문건 외에도 지방선거 출마 예상자를 포함해 모두 3가지 자료를 요청했는데 실제 한국당이 공개한 문건 옆에는 일련번으로 보이는 숫자 3이 적혀 있습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김 수사관이 관련 자료를
윗선에 보고도 하지 않았다며 특별감찰반원의 직무를 벗어나는 명백한 범법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조국 민정수석을 포함해 민정수석실 비서관이나 이인걸 전 특별감찰반장 모두 해당 자료를 보지도 보고받은 적도 없다는 청와대의 설명과도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 자유한국당 진상조사단 관계자는 김 전 수사관이 세종시에서 해당 문건을 촬영해 이전 특감반장이 볼 수 있는 텔레그램에 올렸고 서울에 올라와 직접 대면 보고도 한 것으로 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지난해에는 민정수석실 특감반이 중심이 돼 공공기관 전체 임원들에 대한 동향 파악도 했다고 주장했는데 청와대는 공공기관 임원들을 살피는 것은 당연한 업무라고 일축했습니다. YTN 이만수입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전 대표가 프리덤 코리아 포럼 창립식에 참석해 한국당은 탄핵을 기준으로 배신파와 비겁파가 서로 헐뜯는 구조라고 비판했습니다. 내년 초 전당대회 출마에 관해서는 관심 없다면서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탄핵을 기준으로 박근혜를 배신한 배신파, 탄핵 때는 숨도 안 쉬고 숨어있던 비겁파, 그 사람들이 연합하는 업체가 자유한국당이에요. 비겁파가 배신파를 욕하고 배신파가 비겁파를 욕하고 그렇게 지금 헐뜯는 구조예요. 근데 그 구조에서 벗어나지 않고는 총선 어렵습니다. 나는 관심이 없습니다. 당에서 어떤 관심을 가지는지 모르지만은. 네, 올해 마지막 국회 본회의가 내일 열리는데요. 빈손 국회로 끝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주목을 받고 있는 유치원법과 김용균법의 처리를 두고 여야가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어 연내 처리가 불투명해 보입니다. 김영수 기자입니다. 또다시 국회를 찾은 고 김용균 씨 어머니는 법안 심사가 진통을 거듭하자 결국 오열했습니다. 이견을 좁히고 곧 결론을 낼 거라던 회의는 줄다리기만 거듭했습니다. 8가지 쟁점 가운데 6개 부분은 합의를 이뤘지만 도급인 책임 강화와 양벌 규정 2가지 쟁점을 놓고는 여야가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그 법인에 대해서 벌금을 부과를 하는데 그냥 그렇게 10억으로 할 것이냐, 10억 이내로 할 것이냐, 아니면 매출액 대비로 할 것이냐. 의견을 골고루 좀 수용해보자. 공개토론 다시 한번 하자. 아니면은 공청회를 하든지 공개토론을 하든지 이제 이런 걸 의견 수렴을 다시 할 수 있는 기회를 갖자라는 또 의견이 있으셔서 다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토론회나 공청회를 열자는 의견까지 나오면서 결국 환경노동위원회 소위는 결론을 내지 못하고 국회 본회의 전에 한 번 더 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합의 소식을 애타게 기다리던 고 김용균 씨 유가족들은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남은 자식들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가 잘났다고 뭘 돈만 생각하고 이게 무슨 나라입니까? 유치원법 단판을 짓기 위한 회의도 결국 빈손으로 끝났습니다.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며 한국당을 빼고 패스트트랙 가동을 시사했던 이찬열 교육위원장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여야 협상을 요구했습니다. 안건의 신속 처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는 정회를 하고 여야 간 협의를 계속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의 결단을 촉구하던 민주당 의원들은 한국당의 발목 잡기를 비판했습니다. 교육비의 사적 유용이 적발이 됐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왜 이들이 이렇게 큰 소리 칠 수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상임위 차원의 협상이 성과를 내지 못하자 여야 원내대표가 직접 나섰지만 서로 견해차만 확인했습니다. 공공부문 채용비리 의혹 국정조사 계획서 채택과 청와대 특별감찰반 의혹을 다룰 운영위원회 소집 등 여야의 득실 계산이 다른 사안들이 한꺼번에 엮이면서 꼬인 실타래가 더 꼬인 연말 전국의 씁쓸한 풍경입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올해 마지막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김광두 부의장이 적폐청산은 기업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쓴소리를 내놨습니다. 앞서 지난달 4일을 표명한 김 부의장은 이번이 마지막 회의가 될 것이라고 말했고
청와대는 내년 초에는 어떻게든 정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하기 위해 김광두 부의장과 함께 입장합니다. 경제 활력을 강조하는 배경 앞에서 문 대통령은 산업 혁신을 위해 사람에 대한 투자가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남이 만든 기술을 응용해서 파는 추격형 경제로는 미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 경제 지금 요즘 침체, 부진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심지어는 좀 미래가 잘 보이지 않는다 이런 이제 우려들도 있는데 김광두 부의장은 내년 산업 전략의 방향으로 사람에 대한 투자와 미래지향적 노사관계, 기업하려는 분위기 조성 등 6대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노조의 불법 행위가 좀 과하다고 느끼는 기업들도 일부 있고 정부의 적폐청산이라는 것도 기업의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쓴소리도 했다고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김 부의장은 적폐청산은 필요하지만 범위와 기준이 모호해서 기업이 막연한 불안감에 휩싸였다는 점과 정상적인 노조 활동이 아닌 불법 행위를 막아달라고 건의한 것이라고 SNS를 통해 부연 설명했습니다. 지난 대선 때 문재인 후보 캠프에 합류해 경제 정책에 관여했지만 소득주도 성장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왔던 김 부의장은 문 대통령에게 이미 몇 차례 사의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도 김 부의장은 마지막 회의냐는 기자 질문에 그렇지 않겠냐며 대통령이 자신의 사의를 만류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청와대는 김 부의장의 거취에 대해 사표 수리든 반려든 내년 초에는 결정이 될 것이라고 밝혔는데 교체에 무게가 실려 있습니다. YTN 신호입니다. 올해 마지막 국회 본회의가 내일 열립니다. 지금으로선 결국 빈손 국회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는데요. 오늘 여야가 막판 협의를 거듭했지만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과 유치원법 모두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어떤 상황인 건지 김영수 기자의 보도로 보시죠. 또다시 국회를 찾은 고 김용균 씨 어머니는 법안 심사가 진통을 거듭하자 결국 오열했습니다. 이견을 좁히고 곧 결론을 낼 거라던 회의는 줄다리기만 거듭했습니다. 8가지 쟁점 가운데 6개 부분은 합의를 이뤘지만 도급인 책임 강화와 양벌 규정 2가지 쟁점을 놓고는 여야가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법인에 대해서 벌금을 부과를 하는데 그냥 그렇게 10억으로 할 것이냐, 10억 이내로 할 것이냐, 아니면 매출액 대비로 할 것이냐. 의견을 골고루 좀 수용해보자. 공개토론 다시 한번 하자. 아니면은 공청회를 하든지 공개토론을 하든지 이제 이런 걸 의견 수렴을 다시 할 수 있는 기회를 갖자라는 또 의견이 있으셔서 다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토론회나 공청회를 열자는 의견까지 나오면서 결국 환경노동위원회 소위는 결론을 내지 못하고 국회 본회의 전에 한 번 더 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합의 소식을 애타게 기다리던 고 김용균 씨 유가족들은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남은 자식들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가 잘났다고 뭘 돈만 생각하고 이게 무슨 나라입니까? 유치원법 단판을 짓기 위한 회의도 결국 빈손으로 끝났습니다.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며 한국당을 빼고 패스트트랙 가동을 시사했던 이찬열 교육위원장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여야 협상을 요구했습니다. 안건의 신속 처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는 정회를 하고 여야 간 협의를 계속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의 결단을 촉구하던 민주당 의원들은 한국당의 발목 잡기를 비판했습니다. 교육비의 사적 유용이 적발이 됐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왜 이들이 이렇게 큰 소리 칠 수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상임위 차원의 협상이 성과를 내지 못하자 여야 원내대표가 직접 나섰지만 서로 견해차만 확인했습니다. 공공부문 채용비리 의혹 국정조사 계획서 채택과 청와대 특별감찰반 의혹을 다룰 운영위원회 소집 등 여야의 득실 계산이 다른 사안들이 한꺼번에 엮이면서 꼬인 실타래가 더 꼬인 연말 정국의 씁쓸한 풍경입니다. YTN 김영수입니다.